우선 부모로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제 두 분 부모님 너무 존경스럽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신 두 분 작가님들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 독서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학교에 이제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렇게 10대를 보낸 이렇게 좀 훌륭하게 자란 케이스를 처음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이제 두 분 작가님들은 이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뭐 이제 학교가 이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스쿨을 선택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가 주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지내는 부분에서 혹시 아쉬움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쉬고 있지만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이제 이런 작가님들처럼 이렇게 이제 훌륭한 아이들을 이렇게 육성을 해내고 싶은데 이제 사실 모든 아이들이 다 언스쿨을 할 수는 없고 이제 학교라는 이런 어떤 조직적인 특징 안에서 어떤 것이 좀 이렇게 들어가면 이 학교가 조금 더 변화되고 그래도 이 아이들을 정말 이제 훌륭하게 이 인성, 지성, 영성을 이렇게 겸비한 아이들로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이런 선생님들만 계시면 학교 보내죠. 네, 제 주변에 선생님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선생님들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규빈이 귀환이 차례로 답하고 또 제가 마지막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 사실 질문이 되게 많이 받은 질문이긴 하거든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학교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지, 학교 밖에서 친구 관계, 교우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들 없는지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학교를 나왔던 이유는 학교가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학교는 나무 타기를 시키는 그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나무 타기를 하는데 물고기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나무를 못하는 애들한테 나무 타기 시켜놓고 너는 빵점이야, 너는 10점이야, 20점이야, 얘는 100점인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는데 얘는 물에 가면 잘 노는 애인데 나무 타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학교는 나무라는 것만 집중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사실 그게 큰 조직을 다룰 때는 사실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 약간 개인화되지 못한,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역량들이 드러날 수 없고 개인적인 정체성을 꼽힐 수 없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벗어나서 내 개인적인 정체성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진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버리고 나오게 된 건데, 사실 학교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교 건축적으로 보면은,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학교라는 그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해야 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학교라는 공간이 명확한 커리큘럼이 있어서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리드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거는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학교가 필요한 이들은 또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희는 저희한테 맞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학교는 충분히 필요한 공동체고, 다만 조금의 개선이 필요하다. 좀 더 자유롭고 개인에 맞출 수 있고, 물론 그렇게 되면은 효율성은 버리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찾고 또 그런 부분들 잘 빌드업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냥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교는 학교의 그 매뉴얼이 있을 거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들, 그 커리큘럼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선생님들을 워낙 많이 보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신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 있다면 저는 그 사례를 봤어요. 그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그 선생님 사례가 저는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그런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뭐 어떤 애들은 땅을 사기도 하고 어떤 애는 주식을 거래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들 또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김윤성 멘토님께서 저한테 주변 친구들한테 해줄 만한 말이 있냐 했을 때 많은 경험을 하나 했던 것처럼 저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어, 수학, 뭐 정형화된 평가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정말 자신의 재능을 꼽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대한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쪽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걸 하고 이건 하지 말고라기보다는 저는 아이들한테 자유도를 좀 주는 편이 낫잖아요. 물론 정말 어렵겠지만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렵겠지만 자유도가 아이들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뛰놀고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장관님이 오셔도 답변하기 어려운 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학교라는 그 공동체의 장단점은 두 번째 책을 쓸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아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학교는 사실 이 나이에는 뭘 해야 돼? 초등학교 때는 글씨를 쓸 수 있고 1학년 때는 글씨를 쓰고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뭐 2학년 때는 구구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점점 더 가면 분수 그리고 소수를 알아야 해. 라고 딱 그 나이 때마다 정해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하드 스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학, 뭐 과학, 영어, 국어 다 중요하지만 전 소프트 스킬, 심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심리적인 측면이 먼저 와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감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재능을 찾아가는 그런 소프트 스킬을 찾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학교가 오히려 그걸 먼저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학교가 꼭 가야 한다라고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가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좀 절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학교를 가도 잘 살아갈 수 있고 학교를 안 가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보다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공동체 입장에서는 조금 비관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제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거. 제가 그냥 바라본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뛰어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자이다 보니까 항상 아침 일찍 가서 축구하고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축구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갈 당시가 사실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다 보니까 운동장을 폐쇄하고 학교를 폐쇄하다 보니 이전에는 그냥 학교를 안 다녀도 사실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이 친구들이 같이 뛰어놀 친구들이 없었던 게 그때 가장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래. 아까 맞아 제가 말하려고 생각을 해놨었는데 까먹었던 얘기를 교환이가 해줬거든요. 사실 학교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까먹은 것 같은데 정말 부모님의 그 영향이 중요한 게 어쨌든 그 한 우주가 우리 한 사람에 담겨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한 우주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 있는 데가 학교인데 그거를 그 아이들을 일주일에 5번 정도 그리고 오전에서 오후 시간 조금 넘어가는 시간만 보는 학교의 인원들이 이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또 인도해주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보고 또 가정에서 관찰하고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지켜봐왔던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을 찾아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고 능동적인 아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교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학교 안에서 못 찾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교우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 그 사람들과 공동체를 맺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함께 생활하면 사실 학교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운 공동체가 된 거죠. 자유로운 관계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 친구들은 학교 가면 만나고 또 학교 끝나고 잠깐 놀고 또 헤어지고 이런 느낌인데 저희는 저희랑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 또 비전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또 비전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독서 모임 성장도 하면서 오히려 좀 더 발전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들의 수동적인 관계보다 좀 능동적인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한테 상호작용하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는 점에서 교우관계는 오히려 더 이상이 없었던 것 같고 학교를 뭐 다들 친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있어서 학교를 가고 나오니까 만날 친구들이 없어서 학교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방식들을 엄마 아빠랑 동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 이제 온 가족이 또 답변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말씀해주신 거를 종합적으로 또 얘네들의 생각이나 이렇게 좀 들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학교라는 공동체 자체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 또 증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열매들이 많이 있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교 안에서도 사실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학교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제대로 성장하는 또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규빈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적용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저는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 유치원에서 4C가 다 있어요.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근데 학교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율적인 부분에서 너무 좋죠. 딱 체계적으로 이렇게 밟아요. 그 주도력마저 없는 아이들 또 자제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올려주고 결의력 품성기량에 대해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품성기량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는 굉장히 감사한 공동체죠. 그런데 그 기능이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의 기능과 지금의 학교의 기능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교라는 공동체는 제가 볼 때는 10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공급과 수요 법칙이 아주 기본적인 법칙을 따져보면 그런데 아까 규빈이 규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게 있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들이 연대하는 공동체. 신해찬 교수님이 그래서 연대하는 혼돈의 시대에 연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거나 찾거나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최진천 교수님의 공부라는 책의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에요. 진짜 공부가 뭐냐라고 그 공동체 옳은 부모, 좋은 부모들로 둘러싸이는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인생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메시지로도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제도적으로 사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얘네들 유치원화가 돼가지고 막 뛰어놀게 하고 저는 학교의 가장 큰 안타까운 하나를 딱 꼽으라는 원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실패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큰일 나는 시스템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능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듯한 뉘앙스로 12년 동안 갈아넣잖아요. 근데 인생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실패를 통해 저는 그 공식 얘기를 하거든요. 실패가 너무 중요한 건 실패는 바로 성공이다. 왜냐면 실패가 누적이 되면 경험이 되고요. 경험이 누적이 되면 성장이 돼요.
성장이 되면 성장의 누적이 되면 성공으로 가거든요. 근데 학교 12년 동안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 공동체에서 한 60명 아이들과 부모님과 독서 파티를 했었거든요. 5시간 동안. 근데 그 아이들이 똑같이 이렇게 질의응답하는데 이렇게 인생 책 듣고 그러면 얘네들이 인생 플랜이 쫙 나와요. 근데 한 아이가 그 친구가 어디 갔냐면 멜로바 스쿨 갔어요. 미국에. 네, 멜로바 스쿨 간 친구인데 교장 동갑이죠. 네. 그 친구가 또 질문을 다른 친구도 계속 질문한 게 만약에 이렇게 플랜을 짰는데 인생 그렇게 뭐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지 않냐. 근데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세워놓은 부분들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네들 대답한 건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더 구체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즐깁니다. 기꺼이. 근데 얘네들이 다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학교에 걔네도 소감문 쓰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썼어요. 뭐냐면 나는 여태까지 실패를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배웠는데 형들은 실패를 즐기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경험을 쌓고 내 비전으로 가는 징검다리다라는 그 관점이 자기 너무 용기가 됐다, 희망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만약에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저는 충분히 저랑 같이 멘토링받는 선생님들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멘토링 해드리거든요.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과 아이들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내가 실패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그런 실패가 용납이 되어지고 또 실패가 그냥 아주 비참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온전한 나를 찾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멘토링 해드릴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신다면 아마 선생님으로서 최고의 어떤 멘토 되시는 분이 되시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의 그 존재가 그 학교의 가치를 끌어올려줘서 또 명문 그것도 입시 다시 하나요? 네, 저는 그런 또 비전으로 또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답변이 되시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 왜 학교 안 보냈어요? 그리고 사회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회성은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시죠?